안녕하세요, 비바레더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미니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작은데 실속 있는 가방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SG 카페에 전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럼 함께 즐겨보세요. 자, 엣지 작업하시기 전에 이 가죽 보호제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엣지가 흘러 넘쳤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홈런슈님이 판매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페니치몰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으니까 편하신 곳에서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죽에는 이런 면포 같은 곳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엣지가 이렇게 흘러 넘쳤다 그럴 때는 뭐 이제 본드 지우개 같은 걸로 해서 긁으시면 다 지워지니까 요거는 작업하시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엣지 작업을 이렇게 가죽면에 들어가는 곳에는 모두 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판에는 보강제가 부직포 보강제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그람수로 따지기 때문에 일반 원단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패키지로 나간 거에는 한 70g 정도 되는 그 두께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PV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영상에 나오는 이 원단이 뒷면이 PV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보강제를 조금 더 얇은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원단에 따라서 보강제 쓰는 게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원단은 뒷부분이 PVC로 얇은 그 뭐라고 하지?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강제 자체를 굉장히 얇은 걸로 사용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거에도 보강제 작업을 안 하고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죽을 사용을 해서 하실 경우에는 보강제 작업은 패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약간 좀 딱딱해서 안 예쁘더라고요, 모양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가죽을 이렇게 결합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그 메테오님이 파시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만약에 본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가름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떨어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양면 테이프가 없어서 본드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하실 때는 일반 본드보다는 B5 본드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에 바느질이 다 되고 나서는 이제 가름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름소를 하실 때는 좀 튼튼한 본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B5 본드보다는 그냥 2030 본드라든지 캔다 본드라든지 뭐 스타 본드라든지 이제 이런 거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원단으로 하실 경우에는 B5 본드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름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옆판 접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5mm 라인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보강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랫부분이나 옆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름솔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강제 라인을 빼고 나서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가름솔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느질하면 뜯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강제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느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를 뒤집어서
윗부분에 시접을 한번 접어 주셔야 되는데요. 시접 접을 때는 안쪽에 보강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강재 라인을 따라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시접을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는 안감 부분도 겉감에서 했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윗부분에 이제 시접을 접어 주셔야 되는데, 시접 접을 때도 보강 테이프 같은 거 사용을 하셔서 시접을 접어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보강 없이도 할 수 있다 하시면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PVC 원단이라서 이렇게 접기가 조금 편한데, 일반 원단으로 하실 경우에는 보강재 작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강 테이프 같은 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보르 같은 거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뭐 사라만다 같은 경우 약간 좀 도톰하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좀 두껍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패턴 위쪽에 보시면 빨간 선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지퍼 작업을 해주시고요.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접기를 안 하고 상하지만 끼워서 작업을 할 거예요. 본판에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이제 맞게 지퍼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가시메 장식이 들어가는데요. 가죽 패치와 함께 가시메 장식을 달아 주시고 나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퍼 작업을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앞부분에만 먼저 장식을 체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지가 있으면 상지 쪽에만 작업을 해주고, 하지 쪽은 맨 마지막 작업에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가방 뒤쪽에 버클 고리가 들어가는데요. 버클 고리 같은 경우에는 버클을 끼우시고 나서 그 밑부분에 바로 바느질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버클 고리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끼워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길이가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까 미리 작업하시기 전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름 송곳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뒷부분에 긴 쪽이 몸판 쪽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이 장식이 들어가는 위치는 패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붙는 위치가 조금 틀릴 거예요. 그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표시하신 후에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긴 쪽 스트랩 하기 전에 설명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패턴에 보시면 라운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마 세 곳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쪽 부분은 초록색 선으로 해서 사각 라인 박스 쪽 체크를 해둔 부분이고요.
패턴을 이렇게 한쪽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패턴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 번 안 해도 되니까 조금 편하긴 하겠죠. 라운드 쪽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가방 앞쪽이죠.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각 라인 쪽 들어가는 것은 그 지퍼 라인에 붙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패턴에 나와 있는 대로 목타 라인 표시를 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뒤쪽에 작업했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길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신 후에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바느질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안감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딩 작업을 하신 후에 바로 안감을 넣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퍼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원단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바느질 라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바느질 라인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열펜 같은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은펜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은펜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이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열펜이나 수성펜 같은 거 사용을 하셔서 바느질 라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프 작업하실 때도 5홀 그리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원형 그리프죠. 사선이나 다이아 그리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원단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원형 그리프, 그러니까 5홀 그리프를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아 있는데요. 이제 지퍼 라인 쪽에 가죽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가죽하고 원단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바느질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나중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꼼수를 쓴 게 윗부분 있잖아요. 맨 끝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땀 정도 미리 바느질을 해주시고 나서 지퍼 앞쪽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더라고요. 이거는 존센님이 나중에 이렇게 댓글창에 달아주셨던 방법이었는데 그거대로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뒷부분 있잖아요. 버클이 가까운 부분은 한 두세 땀 정도 미리 바느질을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은 앞에 한 3땀, 4땀 정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만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자, 이 지퍼 라인 쪽 작업이 끝나고 나면 끝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합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앞뒤로 잘 잡아서 바느질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쪽 부분 바느질이 끝나면 하지 쪽 작업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앞쪽 부분에 들어가는 스트랩이 긴 쪽 있잖아요. 그 부분도 뒤에 버클 했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가방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가방인데
이 스트랩하고 지퍼 라인 쪽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롭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가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